네, 오늘 한발 아이디어는 그냥 뭐 개별 기업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어렵죠. 쉬웠던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에. 근데 늘 어렵지만 요즘은 오히려 지수는 조금 안 떨어지고 오르는 것 같은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뭐 시장하고 별개로 이렇게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지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테마주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고, 뭐 국채 수익률이 어떻고, 달러 가치가 어떻고, 우리나라 환율이 어때도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만 오르면은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 정제나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조금 걸러야 되는데, 뭐 걸러도 잘 안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이죠. 하여튼 이 한발 종목들을 쭉 이렇게 뭐 찾아봐도 어떤 것들은 또 뭐 괜찮았지만 어떤 것들은 극단적으로 찢어져가지고 막 뭐 곤두박질 치는 주가 흐름도 나오고 해서 어렵겠구나. 제가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하는 게 어려울 정도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려우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인데 이 회사 지금 주말에 연결 대상 종속회사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데 한 200개 돼서 보다가 리스트 보다가 그냥 집어쳤습니다. 네. 도대체 200개를 어떻게 다 물론 해외 법인까지 이제 다 합쳐야죠. 이제 상장된 기업만 보면은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그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쭉 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이제 상장 뭐 연결된 기업들은 포스코라는 한글을 쓰는데 홀딩스만 이제 영어로 포스코 이렇게 써놔서 왜 저럴까? 네, 저기 이제 중년 아저씨 분들의 그 배하고 허리를 가르는 뭐 그런 의미일까? 뭐 나름의 상상을 좀 해봤는데 자 포인트는 그냥 하나죠. 해외 리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죠. 사실 여타 리튬 얘기를 꺼내는 기업들은 거의 허상이 많고 아닌 경우가 많고 그냥 테마에 편승하는 것들이 너무 대다수여서 리튬 얘기가 나오고 리튬 뭐 저기 하면 요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재무장관이 가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중국이 지금 최근에 꺼낸 카드가 히토류 관련주가 또 움직일란가? 네, 이건 모르겠는데 네. 히토류가 이제 대부분 반도체에 해당되는 그 광물이었지만 이게 2차 전지 쪽에도 분명히 리튬이 제일 중요한 광물이기도 하나잖아요. 저 카드 또 들고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직접 연관성은 있으니까 2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고 증권가에서 예상합니다. 1조 한 2천억 정도 좀 넘을 것 같다 생각이고 컨센서스는 한 1조 1,800억 정도? 그거보다는 약 8%가량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별 얘기는 없고. 포스코홀딩스의 5% 이상 대주주는 국민연금 하나 딱 있더군요. 8.9%. 시가총액이 33조 원. 에코프로가 26조, 에코프로 비엠이 27조니까 두 회사 한 절반 팔아갖고 포스코홀딩스 사버리면 포스코 다 먹어버리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요. 하다가 이제는 약간 정량적인 분석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에코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가에서 티켓팅하는 그 밸류에이션 폭이 있잖아요. 네. 그냥 시세는 시세니까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네.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고 끝이 어딘지 모르고 어떤 게 적정 밸류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네. 혹시 아이디어를 첨가하실 거면 네. 첨가하시고 네. 저거는 모르겠다. 그냥 나만의 한 발을 가실 거면은 네. 선택적으로 가시고. 네. 사실 이제 뭐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얘기 가치 판단을 할 건 네. 없어요. 어차피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가치와 괴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미국의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이제 카지노판이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의 이제 체중계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가격이 생기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기업의 펀더멘탈에 이제 주가가 수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향후에 뭐 지금 이미 예상하는 것처럼 2025년, 2027년까지 정상적인 수순으로 고속 성장을
상장을 하게 된다면 뭐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그리 비싼 건 아니다. 뭐 네. 한때 뭐 중국의 CATL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어떤 가치가 뭐 PR이 막 200배 막 이렇게 됐었던 걸 이제 감안한다면은 뭐 충분히 저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그 외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럼 에코프로가 떨어질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에코프로를 쫓아갈 건지 뭐 저는 이제 후자 쪽이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또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우리가 이제 익숙히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이제 계열 회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 네. 코스닥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인 것 같아요.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워낙 지금 에코프로를 또 선호를 많이 하시고 또 MSCI 기준점이 지수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100만 원 목전이잖아요. 네. 98만 그렇죠. 원이니까 조금만 올라도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 시간에 거래 보니까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일단 오늘 상승 출발할 것 같다 생각이 네. 들면은 100만 원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단계가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일간에서 뭐 600만 원 이게 600만. 어디서 600만 원이 나왔나 이게 뭐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미래의 어떤 그 청사진 이제 장밋빛 어떤 전망에 기댄다라고 하면 네. 주가는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더 갈 수 있는 거지만 네.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그 에코프로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치의 이제 상승 여력이 또 충분히 좀 크다. 요렇게도 이제 조금 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에코프로 주가에 대한 건 뭐 이게 고평가다, 과열이다 또 말들은 좀 생길 수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뭐 거기에서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핵심 강물 지난주에 가장 좀 뜨거웠던 이슈가 갈름하고 게르마늄 또 중국 정부에서 수출 통제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이게 뭐 지금 자넨 옐런 재무장관 갔다 왔지만 성명서나 뭐 네. 합의문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전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왜 간 거야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반도체 칩 규제에 대한 어떤 맞대응 카드로 이제 진짜 뭐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 광물? 쪽이나 이런 핵심 강물들을 계속 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강물과 관련된 이슈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이제 또 염호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이게 거짓말이거나 진짜 예전에 우리 뭐 바다에 보물섬 찾으러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염호를 가지고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또 정제하는 것까지 지금 설비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료가 좀 되어 있고 내년이죠. 2024년부터 연간 한 2.5만 톤 규모로 리튬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 연간 한 6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이 전장화가 되고 전기차 생산량을 감안해 보면 60만 대가 턱도 없이 부족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고 이런 이제 핵심 강물들을 전부 이제 중국에 의존해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 이제 또 염호를 가지고 있고 광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회사에 지분 투자를 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또 상사회사들도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도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새롭게 가치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물론 뭐 직접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하지만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조금 좀 빨리 움직여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오늘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방금 오늘 계속 이제 핵심 강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 이런 이제 강물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홀딩스나 엠텍이나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거의 지금 뭐 쌍둥이처럼 동조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스코 엠텍이 올라가면 포스코 물론 두 종목이 시가총액 차이는 상당히 좀 큽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흐름 자체는 포스코 엠텍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포스코 엠텍이고 요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차트가 거의 뭐 닮아 있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광물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벼운 포스코 엠텍으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포스코 ICT가 이름 바꾼 게 DX, DX 포스코 죠. DX. 네. 네. 포스코 홀딩스도 뭐 아침에 또 재료도 나오겠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 뭐 다 손대는 거죠. 네. 뭐 자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200개 있더라고. 200개. 네. 자회사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요. 여기
닫혔나요? 이게 네. 그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재무제표에 연결 대상 종속회사 그러니까. 리스트가 네. 쫙 나와 아까 있어요. 200개 내가 세다가 말았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열어가지고 이런 회사 해외 법인까지 지금 다 엄청 포함되어 많아요, 있는 엄청 거니까 많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기다 네. 영역을 확장하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한 발로 가실까요? 일단은 뭐 영역 확장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 어떤 흐름,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것도 이런 해보세요. 쪽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음. 일단은 이제 그 올해 상반기 때 그 2차 전지 소재주를 주도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A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중국 공급망 그러면서 리튬 얘기,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뭐 이런 종목들이 양 시장에서 이제 막 이제 올라섰던 것 같은데 에코플러는 이제 보니까 이제 양극재 얘기하면 에코플로 BM이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탈공급망 얘기 나오면 또 이제 리튬 뭐 관련해 있다고 해서 또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에코플로는 막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미래 주가가 가봐야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막 그래서 이제 이때 주가가 이제 많이 가면 이게 맞나 보다 그러고 또 떨어지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미래를 정확히 사실 예측한다는 거는 또 그거 2, 3년은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까지 가게 되면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차트 보면서 그냥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플로는 뭐 여전히 요즘 강하니까 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상반기 때 올랐던 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리튬이라던가 이제 강물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양극재였는데 지금 이제 사실 2차 전기차가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2차 전지 소재주가 전체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최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뭐 SKC도 그렇고 그리고 첨보도 뭐 실적 지금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증권 쪽에서의 전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 되면 좀 그 수주 모멘텀 나오고 뭐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조금 찾아본다면 지금 2분기부터 이제 좋아지는 그 소재주가 하나 있더라고요. 분리막. 그래서 이제 오늘 분리막 쪽에서 종목을 하나 좀 골라봤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IRA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중국 그 현지 공장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이러면서 중국 그 기업들이 좀 이쪽이 강하긴 하지만 조금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SKIT라던가 뭐 LG학 뭐 이런 그다음에 일본의 2개사 뭐 이래서 이런 5개 정도가 이제 미국 IRA의 이제 그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측면에서 WCP를 오늘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이제 분리막 전문 업체인데 지금은 이제 소니나 LG학, 삼성, SDI만 납품을 하는데 이제 미국 현지 공장의 IRA에 이제 그 수혜를 받으려면 이제 여기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WCP가 지금 이 세 개 회사 말고도 다양한 고객을 좀 확보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2분기부터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는 거고 내년이 이제 절정을 이룬다. 뭐 이렇게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 그럼 주가가 실적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지금부터 주가는 상승해서 내년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가 주가가 좀 비싸요. 근데 이 회사는 EV 에비타가 지금 양극재 관련 주 대비해서는 한 절반 수준, 15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물론 이제 2차 전지 내에서이긴 하지만 저평가돼 있고 성장성이 있다면 이게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WCP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리비안, 네. 뭐 여기에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이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조금 들여다보았더니 이제 두 분이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그림을 완성해 주셨고, 자, 제 한 발은 여기서 끝내고, 네. 저는 오늘 사실 한 발이 좀 영혼이 좀 없어가지고 요즘 영혼이 별로 없어요. 가장 궁금한 건 왜 네. 다른 포스코 계열사들은 한글인데 네. 홀딩스만 네, 영어로 그게 해놨는지 알겠잖아요. 왜 네. 남겨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네.
뭐 하여튼 허리하고 배를 구분하는 뭐 그런 거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오늘 공략 네. 한 발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뭐 앞에 네. 이제 쭉 얘기한 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 진짜 진검으로 네. 김영미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네. 뭡니까? 저의 한 발은 오늘 DNF라는 종목을 말씀을 한번 DNF. 드려볼게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HBM3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먼저 좀 움직인 느낌은 좀 들어요. 다만 이슈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이제 좀 강력한 이슈가 있고 오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AI 이슈 때문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가총액도 3조 달러가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 이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더 주목을 많이 받은 기업은 저는 오히려 키워드를 또 국산화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 없다라고 봐요. 네. 리플로우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뭐 프로브 카드 이런 거 이제 부품 소재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좀 국산화 이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이 HBM3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막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이제 빠르면 또 지금 4분기 계속 얘기하다가 3분기 때부터 또 HBM3 또 본격적인 또 매출이 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DRAM 매출, 메모리 반도체 매출 중에 내년이 되면 사실상 이 HBM3 쪽 관련된 이제 매출이 뭐 10%를 훌쩍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는 여전히 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이 DNF라는 종목은 200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반도체 이제 방막 증착 공정에 쓰이는 이제 하이K 전구체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세요. 우리 양극재도 전구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전구체 역시나 이 전구체가 다 거의 이제 중국 거 막 수입에다 쓰고 해외 걸 이제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국산화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미세 패턴을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수직으로 고단으로 쌓아올 수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세 패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DPT라고 하는 거, 더블 패터닝 이제 테크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K 전구체. 어찌 보면 이 하이K 전구체가 유전막, 절연막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조금 사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HBM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계속 빨라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반도체 칩을 여러 개를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고안을 해놓을 정도로 처리 속도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 이런 것들도 워낙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K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 하이K 전구체 특히 이제 디램에 사용되는 하이K 전구체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DNF라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되면 이미 지금 DDR5 매출이 2분기 때도 꽤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DDR5 이제 전환이 좀 된다라고 하면 하이K 전구체 이제 수요도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소재 기업들이 또 지난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삼성전자 실적 안 좋으니까 소재 기업들도 당연히 감산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이제 감산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종목들이 실적이 뭐 좋을 수가 없는데 뭐 그런 부분들 우려를 좀 딛고 D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돋보이게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가 또 DNF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삼자 배정 유증 방식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DNF의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분 한 7% 정도를 이제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HBM3 수혜주도 삼성전자 향 종목들을 좀 많이 보자. 삼성전자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하이닉스에 좀 뒤쳐져 있는 거 더 따라잡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감안하면 DNF를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19,000원 정도 눌림목 공략,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죠. 그 전에 이제 주식시장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뉴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5천억의 수주 잭팟이 터뜨렸다. 뭐 루마니아 K9 자주포 90문 도입 이 기사가 또 나왔네요. 네. 자, 하여튼 김영미 매니저는 반도체의 DNF 네. 전구체 쪽을 먼저 보셨고 네. 요 하나에어로의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용 네. 매니저가 한 발로 준비하신 네. 제가 그 현대로테. 우리 맥락 일로 가네. 저도 이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아니면 현대로테 뭐 생각했는데 이제 현대로템이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10일부터 15일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유럽 그 순방,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폴란드 순방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준비를 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큰데 그 변동 속에서도 시장 영향 안 받고 나름 어느 정도 진짜 자기 흐름을 좀 유지했던 종목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쪽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로템을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 관련주로 우리가 좀 잘 알죠. 이 회사가 1999년도에 이제 현대重工, 대우중공업, 그다음 한진중공업의 이제 철도 사업 부분만 모아가지고 별도로의 법인을 이제 설립했던 게 이제 현대로템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그 방위산업이나 이제 프렌트 쪽 이쪽을 또 별도로 또 인수해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크게 이제 철도하고, 그러니까 내일 철도하고 이제 디스펜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위산업, 그다음에 에코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솔루션 쪽은 그동안 이렇게 저가 수주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지금 한 12 정도 수준, 점유율로는 한 2% 정도 차지할 정도로 해외 쪽에서 철도 사업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올 때 이제 철도 관련주로도 계속 이제 부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그 방위 산업 관련해서 이제 그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이 회사가 그 지금 K 계열의 이제 전차 K전차 이쪽 그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쪽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8대 정도 이제 폴란드에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 쪽에 실적이 올라온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방위 산업으로 주가는 무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뭐 급한 상승은 아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꾸준하게 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큰 장하고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7,700원, 목표가는 45,300원, 손절가 35,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근 매니저는 오늘 현대 로템을 바라보고 계시군요. 네. 뭐 때마침 하여튼 운이라는 기사가 네. 좋게 나와서 영향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한 발도 다 들어봤고요. 오늘 또 개장 전에 함께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